안녕하세요. 아욱이네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삼국사기 깨기 7번째 편입니다. 지난 6편에서는 아달라왕 5년, 그러니까 서기 158년 3월에 중령이 개통됐다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자그만치 1867년 전이죠. 중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해발 689m입니다. 마리 고개지 상당히 높고 험한 곳입니다. 서울 남산이 해발 270m 조금 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시엔 산적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길을 뚫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이렇다 할 장비도 없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지 책임자인 죽죽이 공사 도중 세상을 떠났답니다. 중령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죽죽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6편에서 전해드린 아달라 왕과 버류왕 때에 이르면 백제와의 싸움도 빈번해집니다. 아달라 왕 20년에 외국의 여왕인 비미호가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신라의 경우 외국과의 교류가 꽤 빈번했고 당시 외국엔 여왕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암튼 버류왕이 제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신라엔 10대 임금 나해 이사금이 즉위합니다. 서기 193년입니다. 오늘 삼국사기 깨기 7편에서는 10대 나해 왕과 11대 조분왕 시대까지 전해드립니다. 짬나실 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해 이사금 00년, 나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버류왕의 손자다. 어머니는 내래 부인이다. 왕비는 석시인이 조분왕의 누이다. 그러니까 나해 왕과 조분왕은 사촌이면서 처남 매부 사이인 거죠. 나해 왕은 사촌과 결혼한 거고요. 아무튼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용모와 풍채가 훌륭하였고 재주가 뛰어났다. 버류왕의 태자 골정과 둘째 아들 임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손이 아직 어렸으므로 임해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나해 왕이다. 그러니까 4대 탈해 왕의 손자가 9대 버류 왕이고 버류 왕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 10대 나해 왕인 셈입니다. 이해 봄 정월부터 4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다가 왕이 즉위하던 날에 큰 비가 내렸으므로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경축하였다. 2년 봄 정월 왕이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3년 여름 4월 시조묘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 5월 서쪽 지방에 홍수가 나자 수재를 당한 주와 현에 1년간 세금을 면제하였고 가을 7월에 사신을 보내 위문하였다. 4년 가을 7월 백제가 국경을 침범하였다. 5년 가을 7월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9월 초하룻날 경호에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대규모 사열을 실시했다. 6년 봄 2월 가야국이 화친을 청해왔다. 3월 초하룻날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
큰 가뭄이 들자 서울과 지방의 죄수들을 조사하여 가벼운 죄수는 석방하였다. 8년 겨울 10월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10년 봄 2월 진충을 일벌찬에 임명하여 국정에 참여시켰다. 가을 7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이 죽고 금성이 달을 범했다. 8월 여우가 금성과 시조묘의 뜰에서 울었다. 12년 봄 정월 왕의 아들 이음을 이벌찬에 임명하고 내외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13년 봄 2월 왕이 서쪽의 군과 읍을 순찰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여름 4월 외인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이벌찬 이음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맞게 하였다. 14년 가을 7월 바닷가에 8소국이 공모하여 가야를 침범하자 가야 왕자가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8소국의 장군을 죽이고 포로 6,000명을 잡아 돌아왔다. 1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자 사람을 보내 군과 읍의 죄수들을 조사하여 2 종류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였다. 16년 봄 정월에 헌견을 2찬에 임명하고 윤종을 1길찬에 임명하였다. 17년 봄 3월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내왔다. 여름 5월 큰 비가 내려 민가가 유실되었다. 19년 봄 3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였다. 가을 7월 백제가 서쪽 지방 요거성을 공격하여 성주 설부를 죽였다. 왕이 이벌찬 이음으로 하여금 정병 6천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이음의 군사들이 사현성을 격파하였다. 겨울 12월 우레가 있었다. 23년 가을 7월 무기고의 병기가 밖으로 나왔다. 백제가 장산성을 포위하였으므로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격퇴하였다. 25년 봄 3월 이벌찬 이음이 사망했다. 충원을 이벌찬에 임명하고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가을 7월 양산 서쪽에서 대규모 사열을 실시하였다. 27년 여름 4월 우박이 내려 콩과 보리가 상하고 남신현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우두주에 들어왔으므로 이벌찬 충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막으려 하였으나 운곡에 이르러 적에게 패하자 혼자 말을 타고 돌아왔다. 왕은 그를 진주로 강등하고 연진을 이벌찬에 임명하고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9년 가을 7월 이벌찬 연진이 백제와 전투 중 봉산 아래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1천여 명을 죽였다. 8월 봉산성을 쌓았다. 31년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겨울 10월 서울과 지방의 죄수를 조사하여 가벼운 죄인은 석방하였다. 32년 봄 2월 왕이 서남쪽 군읍을 순행하고 3월에 돌아왔다. 파진찬 강원을 이찬에 임명하였다.
34년 여름 4월 뱀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 가을 9월 지진이 있었다. 겨울 10월 눈이 크게 내려 5자나 쌓였다. 35년 봄 3월 왕이 타계했다. 조분 이사금 00년 조분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씨이고 버류왕의 손자다. 아버지는 공정 갈문왕이요 어머니는 김씨 옥모 부인이니 구도 갈문왕의 딸이다. 왕비는 아이의 부인이니 나회왕의 딸이다. 그러니까 조분왕은 나해왕의 사촌이자 처남인 동시에 사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당시엔 왕족 간 혼인을 당연시하다 보니 그 같은 근친혼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나해왕에겐 우로와 이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음은 전쟁 중 사망하지만 우로는 살아 있었던 듯한데 무슨 일인지 우로가 아닌 사위 조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어쨌거나 조분왕은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하고 이를 당하면 명석한 판단을 내렸으므로 백성들이 경외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라 초기 왕위 계승은 장자 상속과는 거리가 꽤 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순서를 바꿔 왕이 되기도 하고 아들과 사위가 번갈아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4대 탈해왕의 경우 석씨로서 2대 남해왕의 사위가 됩니다. 3대 유리왕은 남해왕의 아들이고요. 남해왕의 아들과 사위가 차례로 왕위에 오른 거죠. 유리왕은 매형에게 왕위를 물려준 셈이고요. 그러나 탈해왕의 뒤는 그 아들이 아니라 유리왕의 둘째 아들 파사가 이어받습니다. 파사왕 다음은 그의 적자인 지마가 맞고요. 그런데 7대에 이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 유리왕의 맏아들인 일성이 왕위에 오릅니다. 동생과 조카가 왕을 지낸 그 다음에 말입니다.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일성은 존버의 상징이었던 모양입니다. 8대는 일성왕의 맏아들인 아달라가 맞지만 9대에 이르면 또 무슨 일인지 4대 탈해왕의 손자인 버류가 임금이 됩니다. 10대에 오면 버류왕의 손자인 나해가 왕이 되고요. 흥미로운 것은 11대 조분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분왕은 나해왕의 사촌이자 처남인 동시에 사위였습니다. 기막힌 관계죠. 아무튼 왕도 석씨, 왕비도 석씨이니 근친혼인 셈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분왕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분 이사금 01년 원년 원충을 이찬에 임명하여 국무와 국정을 맡겼다. 가을 7월 왕이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2년 가을 7월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삼아 간문국을 토벌하여 승리하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다. 3년 여름 4월 외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직접 나아가 싸우니 적이 흩어져 도주하므로 날랜 기병을 보내 추격하여 1천여 명을 죽였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신라 초기엔 우리나라에도 말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4년 여름 4월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5년 5월 외병이 동쪽 변경을 약탈하였다. 가을 7월 이찬 우로가 외인과 사도에서 싸우는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배를 불태우니 적들이 물에 빠져 모두 죽었다. 6년 봄 정월 왕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백성을 위문하고 구제하였다. 7년 봄 2월 골벌 국왕 아음부가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해 왔으므로 집과 밭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고 그 땅은 군으로 만들었다. 8년 가을 8월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11년 백제가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13년 가을 큰 풍년이 들었다. 고타군에서 상서로운 벼 이삭을 진상하였다. 15년 봄 정월 이찬 우로를 서불한에 임명하고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16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자 우로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수비하였다. 그날 밤 날씨가 몹시 추워지자 우로가 군졸들을 위로하고 직접 장작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격하였다. 우로는 나회야 왕의 아들이고 나회야 왕의 딸이 조분왕의 아내이니 조분왕과 우로 또한 처남 매부지간이 됩니다. 17년 겨울 10월 동남방의 흰 기운이 한필의 명주를 펴놓은 것처럼 뻗쳤다. 11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18년 여름 5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삼국사기 깨기 7편으로 10대 나야왕과 11대 조분왕 시대를 전해드렸습니다. 근친혼 때문일까요? 조분왕에게 아들이 없었던지 12대는 조부당의 아우인 첨해가 맡고 첨해도 후사가 없으면서 13대 미추왕부터는 석씨도 박씨도 아닌 김씨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